2025년 12월 일본 도쿄. 아침 일찍부터 한 여성이 세 개의 도시락을 쌉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을 깨웁니다. 현관 앞에서 그들과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합니다. 시신 토막내는 법, 냄새 안 나게 처리하는 법, 대형 캐리어, 톱. 같은 날 그녀는 한 맨션으로 향합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죽은 젊은 남성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할지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옷장 틈을 테이프로 꼼꼼히 막고 공기청정기 세 대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 아이들을 죽인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2025년 12월 도쿄 니시토쿄에서 발생한 모자 4인 사망사건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어진 내리마구 맨션 살인사건까지 이 두 사건은 현재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직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정짓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본 사회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굳어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오후 5시경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자택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에는 체인으로 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에는 아내와 3명의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나 세 아이 모두 칼로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반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아내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계약된 곳은 도쿄 내리마구의 한 맨션, 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맨션을 수색했습니다. 방 안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냄새의 근원은 옷장이었습니다. 옷장 틈은 접착 테이프로 꼼꼼히 막혀 있었고 주변은 커다란 공기청정기가 3대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서는 27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의 시신에는 수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참하고 늘 웃는 얼굴이었던 한 여성의 다른 얼굴.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주쿠 가부키초의 한 호스트바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여성의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으로 출장이 잦았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공백 속에서 그녀는 호스트인 내연남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말을 들어줬다. 나를 여자로 대해줬다. 나를 이해해줬다. 관계는 위로에서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내리마구의 맨션을 직접 계약하고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남자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거나 더 많은 지원과 돈을 요구했거나 관계를 정리하자며 연락을 끊으려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아마 사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시신을 옷장에 넣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틈을 테이프로 촘촘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3대를 구입해서 맨션에 24시간 풀 가동을 시켜둡니다. 이웃에게 아무 냄새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도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유지했다는 사실에 일본 사회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가정을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라아카, 그녀의 비밀 계정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욕설, 자유롭고 싶다, 이 결혼은 감옥이다, 끔찍하다, 남편 말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녀는 살인 이후에 대형 캐리어와 톱을 검색했다고 전해집니다. 구매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토막을 내려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분노는 아이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특히 16살인 첫째 아들은 저항은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해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칼을 든 것을 인지했고 도망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확대 자살로 설명합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어. 아이들을 혼자 남길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의 삶을 선택할 결정권이 과연 있었을까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엄마의 두 얼굴, 성녀의 진짜 얼굴. 이 이야기의 외피를 모두 걷어내면 남는 사실은 이것뿐입니다.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그 시신을 옷장에 숨긴 채 냄새를 차단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골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수사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야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루머, 추측, 설정.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을 다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트였습니다.